33번부터 보겠습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 기본적으로 수직선 위다라고 하면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을 양의 방향, 왼쪽을 음의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방향은 누가 결정한다? 속도의 부호가 결정한다라고 했어. 그래서 속도가 양수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속도가 음수면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정도로 파악하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아래 위 운동, 보통 이제 지면에서 공을 던지면 위로 올라갔다가 중력에 따라서 쭉 떨어지잖아, 그치? 상하 운동을 하게 될 때는 높이가 커지는 걸 양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속도의 부호가 양수면 위로 올라가는 중이고 속도의 부호가 음수면 밑으로 내려가는 중이야.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 자, 필수예제 33번 보겠습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는데 T에서의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쌤이 지난 시간에 위치 함수가 주어져 있으면 그냥 X라고 두지 말고 T에 대한 함수니까 FT 이거를 위치 함수로 표현하는 게 편하다 그랬습니다. 꼭 하라는 건 아니지만 왜? 이것의 도함수 표현이 프라임 하기가 편하거든. 괜찮죠? 위치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생각되는 게 위치 함수 미분하면 속도 함수라고 했으니까 VT는 F'T라고 하면 되겠고 그렇다면 3T 제곱 빼기 6T 정도로 속도 함수를 구할 수 있겠구나. 맞죠? 그러면 여기서 AT 가속도 함수는 속도 함수를 미분한 거니까 위에 거 미분하면 6T 빼기 6까지 구할 수 있겠구나. 이 정도로 정리해두면 편하겠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1번 T는 3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니까 각각 뭘 구하는 거예요? V3, A3 구하는 거야. 이거 충분히 구할 수 있지, 그지? 뭐 어렵지 않고요. 두 번째, 이게 중요해요. 점 P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니까 운동 방향은 속도의 부호가 결정해.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야.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든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든 어쨌든 바뀌면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그쵸? 누가? 속도가. 그럼 속도 함수를 보는 건데 결국은 이게 어떤 개념이랑 연결되냐면 도함수가 0을 만족하면서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원래 함수가 극대 극소를 갖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생각해봐. 극대 극소는 극대는 그래프가 증가하다가 감소, 그지? 증가하는 방향에서 감소하는 방향 바뀌는 거잖아. 극소도 아래로 내려가다가 위로 간다. 즉 감소하는 방향이다가 증가하는 방향이니까 방향이 바뀌는 거라고. 그런 개념으로 연결을 합니다. 따라서 속도를 쳐다보죠. 속도 함수는 이렇게 생겼고요.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T축이겠죠. 아래로 볼록하면서 인수분해 암산할게요. 3T로 묶어내면 T 빼기 2니까 0과 2에서 VT, 요거는 F'T 도함수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뿔 이렇게 되더라. 그런데 우리가 시각 T라는 게 사실 음의 값은 없거든. 그래서 0부터 출발이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출발하자마자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뭐예요? 수직선에서 왼쪽으로 움직이는 게 되겠지, 그지? 그러다가 2초가 되는 순간 어때? 속도가 0이 된다라는 거는 선다라는 얘기야. 정지. 그리고 나서 어때요? 플러스 부호로 바뀌었다라는 거는 방향을 휙 돌아서 양의 방향으로 다시 움직인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번에 운동 방향을 바꿀 때는 언제냐? T가 2일 때다라고 알아낼 수가 있어요. 괜찮지? 0은 출발 시점이라서 방향을 바꿀 때는 아니야. 그래서 T가 2일 때고요. 그때 위치를 알아내라고 했으니까 위치 함수에다가 T 값을 넣은 거.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야. 괜찮지?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필수예제 34번으로 가보자. 이번에는 상하 운동하는 거 볼게요. 아까 얘기했듯이 위로 올라가는 걸 양의 방향, 밑으로 내려가는 걸 음의 방향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지상 25m의 위치에서 20m/s, 초당 20m 속도로 지면과 수직하게 위로 던진 돌에 T초 후의 높이를 X라고 하면 이런 관계가 성립한대요. 그냥 그렇구나 받아들여주면 좋겠는데 조금만 더 해석을 해볼게. 우리가 결국은 위치, 이 높이라는 게 T에 대한 함수로 나타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T에다가 한번 0을 넣어보는 거야. 0을 넣는다라는 의미는 시작하는 그 시점이거든. 0 넣어보면 25죠.
이게 어때? 아까 지상 25m 위치에서 던졌다고 했으니까 이미 높이 시작점이 25였던 거야. 그래서 상황을 잠깐 보면 이렇단 얘기죠. 여기가 지면이라고 했을 때 어떤 단상이 있어가지고요. 요만큼의 여기서 여기까지가 25m짜리 높이의 어떤 건물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여기서 던져 올리면 삥 올라갔다가 삥 지면까지 떨어지는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 중인 거지. 그래서 여기에 높이에 해당하는 그 높이의 기준은 지면이에요. 그래서 지면에서 높이가 위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 t에 대한 함수로 나타나더라.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아까 하던 대로요. 여기 있는 높이 함수, 이것도 위치 함수라고 보고 ft로 나타내면 이제 속도 함수, 가속도 함수 이거 다 찾을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하나씩 해봅시다. 3초 후에 돌의 속도와 가속도 하라 그랬으니까 자 이제 바로 적을게요. 속도 함수는 미분하면 20 빼기 10t 이렇게 될 거고, 가속도 함수는 미분한 거 마 10 이렇게 되겠네요. 끝이에요. 괜찮지? 그럼 여기서 좀 예상을 해보면 아까 속도 함수가 부호가 방향을 결정한다 그랬잖아. 얘는 1차 함수라서 가만히 보면 옆에다 그려볼까요? t축을 그려놓고 t에 대한 1차 함수를 그릴 건데 얘는 t 1차 개수가 마이너스 10 음수라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요런 녀석이거든. 얘가 지금 속도 함수란 말이야. 그럼 는 0을 만족하는 게 2였어요. 그러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런 상황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하면 돼?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2초에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지. 어머나, 그러면 아까 그려놨던 그림에서 무슨 얘기예요?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2초가 걸렸다는 얘기야. 왜? 방향이 저기서 바뀌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 오케이.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1번 돌을 던지고 3초 후, 즉 t는 3일 때 속도 가속도니까 v3, a3 구하세요.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지? 가속도는 어차피 t의 관계식이 관련이 없으니까 얘는 일정하게 마이너스 10을 유지할 겁니다. 두 번째, 돌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 이미 해석은 했지만, 자, 운동 자체가 속도 함수를 보면 얘는 증가하다가 계속 이제 감소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상하 운동에서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상황이니까 어때? 속도가 0이 될 때가 가장 높이 올라가 있을 때겠지. 즉 돌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라는 의미는 속도가 0이 될 때를 찾으라는 의미랑 같더라. 그때 뭘 구하래요? 걸린 시간을 구하래요. 시간 이미 찾아놨잖아, 그지? 속도가 0일 때다. 그래서 t는 2 이렇게 찾으면 되겠고, 그러면 그 돌의 최고 높이는 t가 2일 때가 최고 높이라 그랬으니까 어때요? 2를 집어넣은 위치 함수에 집어넣은 결과 값이 되겠죠. 요거는 f2를 구한 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아까 지금 좌우 운동하다가 상하 운동 바꿔놓은 거야. 네 번째, 돌이 지면에 떨어지는. 자, 요것만 잘 마무리하시면 되겠어요. 지면에 떨어진다라는 거는 높이가 얼마란 얘기야? 높이식 자체가 지면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그치? 그럼 지면에 떨어지면 높이가 0이겠지. 그럼 지면에 떨어진다라는 의미가 높이가 0이 될 때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높이가 0이니까 위에 주어진 ft라고 정의했던 저 식이 는 0을 만족하는 t를 찾아주면 되겠죠. 보통 인수분해가 잘 돼요. 그래서 t 값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때의 속도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어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가 딱 떨어지는 요 시점에 어느 속도로 땅에 탁 닿는지 그 얘기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괜찮죠? 그래서 여기 용어가 어색하면 안 돼요. 위치 함수, 속도 함수, 가속도 함수. 오케이? 그 다음에 방향이 바뀐다라는 용어, 그 다음에 지면에 떨어진다는 요런 용어들이 어느 상황인지를 구분을 하시면 되겠어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35번으로 가봅시다. 자, 원점 출발. 요런 거를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원점 출발. 출발점이 다를 수도 있거든. 그래서 원점 출발이면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그래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이 있으니까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속도 함수가 오른쪽처럼 그려져 있대요. 표현해보면 속도 함수이고 요거는 위치 함수를 f라고 했을 때 그것의 도 함수입니다. 맞지? 그래서 도 함수는 뭐가 중요하다고? 부호가 중요하다고. 속도도 뭐가 중요해? 부호가 중요해. 왜? 방향을 결정하니까.
그래서 부호를 여기다가 표현 한번 해볼게요. 0에서 3 사이는 플러스, 3에서 5 사이는 마이너스, 5보다 클 때는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시각 t는 어차피 음수는 없을 거니까 0 시작부터예요. 해서 거기를 기준으로 0이 되는 3, 0이 되는 5, 요 기준으로 움직이는 위치 함수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야.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계속 증가하는 형태. 이게 위치 함수 f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원점 출발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정확히 0일 때 0, 0,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황을 보면 어때요? 위치가 0에서부터 3초 흐를 때까지는 위로 쭉 올라간다는 얘기는 원점에서 양의 방향으로 멀어지다가 어느 지점을 찍고 나서는 다시 3초에서 5초 사이는 다시 원점을 향해 달려옵니다. 근데 쌤이 지금 극소값을 구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얘가 원점, 즉 y값이 0일 때보다 더 위에 있을 수도 있고 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위치는 지금 여기서 5초 때 위치는 모르는 상황이야. 그리고 다시 5초 때는 방향을 바꿔서 계속 증가하는 형태니까 오른쪽으로 쭉 계속 움직이는 상황이에요. 맞지? 그래서 이거를 수직선상에서의 움직임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정확한 거리는 모르겠지만 여기가 원점이라고 할 때 출발이라고 하면 먼저는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다가 3초를 만나게 되면 음의 방향으로 움직여요. 이게 원점을 지났는지 아니면 원점 모자란지 지나간지 알 수 없어. 그래서 쭉 갔다가 5초를 만나게 되면 다시 이제 쭉 한없이 오른쪽으로 가는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기억, 니은, 디귿 옳은 걸 골라보세요 라고 했어요. 기억. t는 3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 라고 했는데 운동 방향은 계속 얘기합니다. 속도의 부호가 결정한다 라고 했어요. 속도의 부호. 그런데 속도가 0이 될 때를 일단 찾긴 찾겠죠. 그죠? 부호가 바뀌어야 되니까. 근데 왼쪽 오른쪽에서 부호가 바뀌는 것까지 확인을 해야겠다. 그러면 어때요? 속도의 3과 5에서 는 0을 만족하면서 부호가 서로 바뀌고 있으니까 3일 때 P는 운동 방향을 바꾼다? 맞다. 이렇게 되겠죠. 니은 T는 2일 때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라고 했어요. T는 2는 사실 여기 속도함수에서 해석해도 괜찮겠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 2일 때 속도의 부호가 양수기 때문에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중이에요. 맞네요. 그죠? 그래서 속도 부호를 확인해라 라는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T는 5일 때 가속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가속도. 그럼 생각해봐. 얘는 속도 함수고요. 가속도 함수는 속도 함수의 도함수지. 도함수의 의미가 뭐였냐면 접선의 기울기였단 말이야. 그래서 5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곧 가속도야. 가속도 A5라고 할게요. 어때요? 얘 X축이랑 평행하니? 아니죠.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즉 양의 기울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5일 때, T가 5일 때의 가속도는 양수여야 돼. 그런데 얘 가속도는 0이라고 했으니까 안 되겠죠. 그럼 가속도가 0이 될 때는 언제니? 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속도 함수가 그려져 있으니까 접선이 0일 때를 찾으면 여기 또는 여기가 가속도가 0이 되는 시점이야. 오케이? 네, 그래서 속도 함수는 부호, 우리 도함수 해석하듯이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많이들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 필수예제 36번은 별 하나 달아 놓도록 할게요. 짜자잔. 자,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키가 1.65, 165cm인 사람이 지상 3m 높이의 가로등 바로 밑에서, 오른쪽 밑에 그림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바로 밑에서 출발한대요. 출발. 사실 이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서가지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가게 되는데 매분 90m의 속도. 그러면 일단은 시간 단위는 분으로 잡아주는 게 낫겠고 그 다음에 거리 단위는 미터로 잡아주는 게 낫겠죠. 그죠? 통일시켜야 되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묻는 게 두 가지입니다. 이 둘을 좀 구분을 합시다. 잘 봐. 1번 그림자 머리끝이 움직이는 속도래. 그림자의 머리끝이 움직이는 속도래. 그림자를 쳐다볼게요.
그림자 여기 있거든. 요만큼 움직였을 때 그 머리 끝은 여기 있어. 요 상황을 조금 더 그려볼게요. 만약에 요거 그 필기한 게 필요하면 쌤이 꼭 드릴게요. 1번, 2번 상황을 구분하자라고 지금 그리는 건데, 이렇게 이제 가로등이 있다라고 간단하게 그렸을 때요, 사람이 이걸로 그리자. 요 정도로 지금 가로등 밑에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해 볼게. 그러면 그림자는 어디 박히냐면 그냥 여기 점으로 박히겠죠. 사람 머리를 좀 크게 그렸어요. 이 사람이 이제 전진합니다. 아까 그 분당 90m로 걷는다고 그랬으니까 머리가 요 정도로 걸어 나왔어요. 그러면 가로등 불빛이 일직선으로 쭉 머리를 스쳐가지고 그림자 머리 끝이 여기에 뿅 박히겠죠. 그치? 그러면 이 사람이 요만큼 걸어 다니면 거기 사이도 머리 끝의 그림자가 요거를 따라서 요렇게 그림자가 맺히면서 가겠지. 머리 끝만 본다 그러면. 그쵸? 그럼 조금 더 걸어 나가면 어때요? 얘가 이렇게 달려 나가는 상태가 될 거야. 머리 끝, 그림자의 머리 끝이. 그럼 얘는 어디서 출발을 하고 있냐면 머리 끝이 여기서 출발해서 쭉 달려 나가는 형태야. 맞지? 요런 상황이 지금 그림자 머리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해보세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두 번째 봐봐.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래. 그림자 길이? 방금은 그림자 머리 끝 한 포인트만 봤는데 이번에는 그림자 길이를 보래. 그러면 그림자 길이는 먼저 그려져 있던 걸 보면 이 길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발 밑에서부터 생겼던 그림자 그 길이를 얘기하는 건데 요거도 그림을 잠깐 그려보면 여기 가로등, 그 다음에 여기 쭉 걸어 나가는 길이라고 했을 때 아까처럼 표현해 볼게요. 사람이 가로등 밑에 있으면 그 그림자 길이는 어때요? 빵이지, 그치? 길이는 빵이야. 근데 이 사람이 이만큼 걸어 나갔어요. 요만큼 걸어 나가면 그 동안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봐봐. 불빛이 요 정도 머리 끝을 비추면 그림자 길이는 요 정도가 되지, 그치? 쭉 걸어 나가면 조금 더 걸어 나갔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되면 그림자는요 길이가 지금 사람이 여기 서 있는 거야. 그럼 그 길이가 아까도 다시 표현할게. 그러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 말고 사람이 이제 여기까지 서면 그림자 길이는 요만큼이 되는 거예요. 그쵸? 사람이 더 전진해서 쌤이 두 번째 표현한 곳에 서면, 즉 여기 이렇게 서면 그림자 길이는 요만큼이 되는 거야. 그럼 지금 파란색 머리까지 섰다 그러면 사람이 여기 서면 그림자 길이는 불빛이 쭉 비춰가지고 여기까지 가니까 그림자 길이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림자 길이가 점점 길어지는 상황인 건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 2번에서 묻는 거는 이 길어지는 속도가 어떻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얘네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출발점을 한번 봐봐. 우리가 첫 번째로 머리끝, 그림자의 머리끝이 움직일 때 출발점은 아까 체크 표시해 놓은 이 가로등 바로 밑이에요. 가로등 밑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뭔가 점이 쭉 달려나가는 느낌이란 말이야. 그런데 사람이 움직이면서 그 그림자 길이를 보면 그림자 길이는 항상 어디서부터 재요? 사람 발 밑에서부터 재고 있지. 사람 발 밑에서 재니까 위치마다 여기서 재고 여기서 재고 여기서 재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림자 길이가 변하고 있는 중이야. 상황이 조금 다르죠, 그죠? 묶고 있는 상황이. 해서 구분을 합시다. 그림자 머리 끝이 움직이는 속도, 즉 그림자 머리 끝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때는 시작점을 가로등이라고 잡아주는 거야.
반면에 그림자 길이가 나오면 이거는 사람 그림자 길이니까 이거의 시작점을 발밑이라고 잡아주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럼 봐봐. 1번이 그림자 머리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결국 속도를 구하려면 뭘 해야 돼요? 위치 함수를 미분해야 된단 말이야. 그 위치 함수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선생님 메모해둔 시작점이 가로등 밑이었으니까 가로등 밑에서 달려나가 있던 이쯤 갔다 그러면 거기까지의 거리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 얘를 도함수를 구했을 때 그 머리끝이 움직이는 속도가 되는 거야. 반면에 그림자 길이 변화율, 그 길이가 변하는 속도는 길이를 표현을 하는 거야. 근데 그 길이를 어디서 잰다고요? 발 밑에서부터 잰다고. 그 차이를 선생님이 기준으로 잡아준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길이 함수 또는 위치 함수를 잡을 때 머리끝이 달려나갈 때 기준은 가로등 밑에서부터 재면 되고 그림자 길이를 따질 때는 발 밑에서부터 재면 됩니다. 알겠지? 지금 그 얘기로 이제 가봅시다.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요것만 잘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사람이 요 정도 걸어 나갔다고 생각을 해볼 건데 요 녀석이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야겠지. 결국은 왜? 매분 90m로 움직인다는 시간 개념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시간을 보통 t라고 두니까요. t분 동안 걸어갔다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꼭 필요해요. t분 동안 걸었다라는 걸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속도가 매분 90m면 t분 걸으면 90 곱하기 t 미터만큼 가겠지. 그래서 여기 그림도 90 곱하기 t 미터만큼 지금 나가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가 됐니?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단순화하면 쌤이 지금 그리는 직각삼각형들로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옆에다 똑같이 표현해 볼게요. 그래서 불빛이 이 정도로 갔다 그러고 사람이 이 정도 서 있다 그러면 지금 t분 동안 움직이는 거니까 이만큼이 90t 이렇게 될 겁니다. 가로등은 3이라고 그랬고요. 이 사람의 키가 1.65m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1.65 이렇게 세워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잘 봐. 그림자 길이는 발밑에서 지금 빨간색 칠은 요만큼이잖아, 그치? 그래서 2번 그림자 길이 변화율을 구할 때는 지금 빨간색 칠한 길이 식을 찾아야 돼요. 요거 찾을 거고 그 다음에 머리끝의 속도, 머리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기준이 가로등 밑이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를 식으로 나타내야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찾아내는 연습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되게 복잡하게 생겼는데 결국은 제일 큰 직각삼각형과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은 닮음이다로 접근을 합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문자들로 바로 한번 가볼게요. 직각삼각형의 제일 밑에 긴 변의 길이를 y라는 문자로 찾았어요. 여기가 y. 그러면 여기는 빼면 되겠죠, 그죠? y에서 90t를 뺀 게 되겠다. 그래서 뭘 구할 수 있어? 전체 길이 y를 구할 수 있어요. 맞지? 그럼 전체 길이 y는 어떨 때 써? 머리끝이 달려나가는, 그림자의 머리끝이 달려나가는 속도를 구할 때 쓸 거야. 그러면 여기는 닮은 비를 어떻게 쓰면 돼요? 3대 y는 1.65 대 y 빼기 90t라고 한다 그러면 y는 어떻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y가 뭐에 대한? t에 대한 함수로 나올 거야. 괜찮지? 또 그림자 길이는 y는 t에 대한 함수로 나왔다 그러면 그림자 길이 속도 2번을 풀 때는 여기를 구하면 되니까 여기는 어떻게 해요? y가 t에 대한 함수로 나왔으면 빼기 90t를 하면 그림자 길이가 t에 대한 함수로 나오겠죠. 이해되지? 그거를 미분하면 되겠다. 알겠죠? 그래서 계산하는 거는 크게 어렵진 않은데 이 문제 구분을 하는 게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이걸 잘 정리해두면 좋겠습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37번으로 가볼게요. 돌을 던지면 동심원 모양의 파문이 인다. 자, 어떤 상황인지 볼게요. 알겠지만
잔잔한 물에다가 돌을 하나 뿅 던져 넣으면 뿅 이렇게 돌을 던져 넣으면 이때부터 이런 파동이 쭉쭉 생기기 시작하죠. 그죠? 마치 지금은 같은 중심을 가지는 원들로 표현했어요. 동심원 이렇게 퍼져나가더라. 원을 얘기하는 거네요. 그죠? 퍼져나가더라. 그랬을 때 가장 바깥쪽 파문의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20cm씩 늘어간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다시 한번 여기를 이제 동심원이라고 했을 때 1초 흐르면 요만큼, 지금 매초 20cm니까 반지름이 20이 된 거예요. 여기가 20 이렇게. 그런데 1초 더 흐르니까 또 20이 또 벌어진 거야. 이렇게. 그럼 40이 되겠지. 그치? 매초 20cm씩 반지름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랬을 때 돌을 던지고 나서 3초 후에, 그러면 t를 이제 우리가 식을 세울 건데 t가 3일 때일 얘기고, 가장 바깥쪽 파문의 넓이, 우리 지금 원을 다루고 있으니까 원 넓이인데요. 그 변화율을 구하래. 이걸 헷갈려 하지 말아야 되는 게 3초 후에 바깥쪽에 있는 원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느 속도로 변하고 있는지를 구하라는 얘기야. 즉 지난 시간에 정리했듯이 변화율 얘기가 나오면 이거 다 속도 개념, 미분 개념이라고 보라고 했어. 맞지? 그래서 뭘 구해야 돼요? 우리가 시각 t를 미지수로 두고 이 원, 변하는 원을 t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고 시작을 해야겠죠. 괜찮지? 그리고 뭐 넓이 변화율이니까 넓이에 대한 식을 나타내야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반지름을 R이라고 해볼게요. 반지름이 R이면 매초 20cm씩 늘어납니다. 그러면 1초면 20이고 2초면 40이니까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돼? 20t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요게 반지름이란 말이야. 괜찮니? 그러면 제일 바깥쪽에 있는 게 원이라고 했으니까 그 넓이를 s, t에 대한 함수로 나타낼 거니까 t라고 한다 그러면 파이 r 제곱이라고 표현할 거고, r 제곱은 얼마예요? 400t 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파이 곱하기 400t 제곱이라는 t에 대한 함수로 나타낼 수 있어. 그래서 아까 헷갈리지 말라고 했던 게 3초 후에 가장 바깥쪽 파문 넓이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그 넓이가 어떤 속도로 변하는지 속도를 구하는 변화율을 구하래. 그래서 S3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것의 변화율, 속도를 구하라는 얘기야. 괜찮지? 그래서 800파이 t 이렇게 될 거고 그것에 3 집어넣으세요. 이 개념이 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간단하지, 그치? 그래서 지금은 넓이 얘기를 했고요. 조금 전에는 길이 얘기를 했던 거야. 길이 변화율, 넓이 변화율, 그럼 자연스럽게 부피 변화율도 나오겠죠. 부피 변화율을 어떻게 하면 되겠니? 마찬가지로 이거 보통 이제 시각에 대한 식으로 다 나타나니까 부피를 식으로 구한 다음에 그것의 도함수를 구하는 거예요. 넘어가 볼게요. 짜잔. 넓이 부피 한 번만 더 해보자. 반지름의 길이가 2인 구 모양의 풍선에 공기를 넣으면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1cm씩 커진대요. 지금은 0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처음에 반지름 2짜리인 이런 구가 있는 상태야. 그런데 여기에 공기를 이제 집어넣으면 뭐 공에 공기를 집어넣으면 커지겠죠. 그죠? 풍선처럼 생각한다 그러면 점점 커지는데 그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1이래요. 그럼 우리가 가정하기를 t초 흐른다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t초 흐르면 어때? 처음에 2라는 길이가 있는데 거기보다 얼마만큼? 매초 1이니까 너무 쉽다, 그지? t초면 t만큼 더 늘어날 거야. 누가? 반지름이. 그럼 여기가 t만큼 늘어난 t만큼 늘어난 이만한 구의 형태로 존재하겠죠. 괜찮니? 그래서 아까처럼 반지름을 R이라고 한다 그러면 R은요 처음에 길이가 2가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t초 흘렀다라고 했을 때 플러스 t만큼 늘어났겠죠. 그랬을 때 풍선의 반지름이가 6이 되었을 때 6이 된다 그러면 t가 지금 4일 때를 얘기하는 거겠네. 그지? 처음 길이가 2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t가 4일 때라는 의미고, 그때 풍선 겉넓이의 변화율, 두 번째는 부피의 변화율이야. 뭐야? 겉넓이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고 부피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고 변화율이니까 미분한다. 언제? t가 4일 때 이렇게 되겠죠.
문제가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이제 건널비랑 부피만 나타내 볼게요. 건널비를 ST라고 한다 그러면 9의 건널비는 4파이 얼 제곱, 그래서 4파이 2 더하기 t 제곱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어요. 이거 전개해서 미분해도 되고 그냥 미분해도 뭐 충분히 하죠, 그죠? 바로 하자. 넓이 변화를 위해서 S'(t) 구하면 뒤에 2 플러스 t의 제곱만 미분하면 되니까 2 내려와서 8파이 2 플러스 t 1차 그리고 2 플러스 t 미분하면 1이니까 생략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그죠? 두 번째 부피는 VT라고 할게요. 볼륨. 그러면 9의 부피니까 3분의 4 파이 얼 세제곱이니까 2 플러스 t의 세제곱 정도로 세워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변화율 미분 3 내려오면 4파이에 2 플러스 t의 제곱에 미분하면 1이니까 생략 이렇게 되겠죠. 짜잔. 그래서 결론 뭐야? 여기에 얼마 넣는다? 4 넣는다. 왜? 반지름의 길이가 6cm려면 t는 4여야 하니까. 괜찮죠? 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케이.